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벤 화이트. 드디어 오피셜이 떴는데요. 과연 이 선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인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화이트는 19-20 시즌은 2부 리그에 있던 리즈에 임대돼서 비엘사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리즈의 공격 방법은 2대1 패스, 3자 패스 등 다양합니다만 대각선 롱패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패스 도착 지점에 풀백을 높게 전진시켜 순간적으로 2대1 수적 우위를 노리거나 아니면 윙어의 1대1 돌파를 기대하는 공격 방법이죠. 근데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상대가 수비 가담하지 못했을 때 먼 거리에서도 강하고 정확하게 패스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준 높은 킥 솜씨를 갖춘 선수가 필수라는 뜻입니다. 리즈에서는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팀의 핵심 칼빈 필립스가 주로 이 역할을 수행하지만 화이트의 패스 실력도 훌륭해서 필립스의 짐을 덜어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화이트가 오른쪽 후방에서 롱패스를 시도합니다. 오버래핑한 왼쪽 풀백을 향한 패스였네요. 순식간에 상대 진영에서 2대1 수적 우위가 만들어졌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화이트가 반대편으로 롱킥을 차는데요. 동료 풀백이 전진한 상황이었네요. 상대 선수가 신경쓰지 못한 틈을 탄 기습적인 패스였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한 덕분에 상대 수비수를 상대로 2대1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네요. 아스날에서는 루이스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해줬었죠. 지난 시즌 6라운드 레스터전을 좋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레스터는 강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수비 전형을 갖추고 지역 방어를 펼쳤습니다. 이에 아스날은 루이스의 롱킥을 이용한 반대 전환으로 공격했고 이에 힘입어 전반전에만 슈팅 11개를 기록했죠. 그러나 후반전에 루이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자 아스날은 이런 반대 전환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전반전에 한참 못 미치는 슈팅 1개를 기록하고 골전을 펼치며 지고 말았죠. 이런 화이트의 패스 솜씨는 루이스의 공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엘사가 이끄는 리즈는 1대1 맨마킹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런 대인마크는 만약 한 선수가 1대1에서 진다면 그대로 큰 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비엘사는 최전방에는 원톱을 둬서 혼자 상대 센터백 둘을 상대하게 합니다. 전방에 숫자가 부족한 대신 후방에는 센터백 한 명을 여유 자원으로 남기는 것이죠. 최후의 보루로 뒤를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를 영어로 스페어, 여분의, 예비용의 라는 뜻을 써서 스페어맨이라 부릅니다. 화이트는 장점인 집중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상대 선수를 마크하는 맨마킹, 빈 공간을 커버하는 스페어맨 두 역할 모두 잘 해냈습니다. 먼저 빈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을 보면 리즈가 후방에서 1대1 맨마크를 한 상황이고 화이트가 스페어맨으로 남아있습니다. 상대가 배우로 공간 패스를 찌르는데요. 화이트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성급하게 걷어내지 않고 발재간으로 침착하게 공 소유권까지 지켜내는군요. 상대가 빈 공간 패스를 찔러 넣는 상황인데요. 동료가 상대 선수를 놓쳤습니다. 이때 상대 공격수를 담당하고 있던 화이트가 동료에게 마크를 넘기고 빈 공간을 커버하러 달려갑니다. 빠른 판단으로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네요. 화이트는 지난 시즌 브라이튼에선 미드필더로 기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도 이런 공간 커버가 빛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브라이튼의 왼쪽 윙백이 중앙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왼쪽이 완전 비어있다는 뜻인데요. 상대 공격수 베일이 빈 공간 활용을 위해 움직이자 화이트도 즉각 반응하여 왼쪽 공간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잘 따라붙었네요. 만약 화이트가 빠르게 커버하지 않았다면 베일은 돌아서서 넓은 공간을 활용했을 거예요. 화이트의 집중력과 판단력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다음은 맨마킹입니다. 상대가 전진 패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화이트가 잽싸게 따라붙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까지 가로챘네요. 상대 진영으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화이트의 맨마킹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빼어났습니다. 1718 시즌 화이트는 뉴포트 카운티라는 잉글랜드 4부 리그 팀에 임대됐었는데요. 당시 뉴포트 카운티는 FA컵 32강에서 포체티노가 이끄는 토트넘을 만났었습니다. 화이트는 해리 케인을 전담 마크하는 역할을 맡았고 케인이 공을 받으러 내려갈 때마다 바짝 따라붙어서 다음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4부 리거에게 쩔쩔매는 참 흥미로운 경기였어요. 화이트의 대인마크 능력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르테타도 수비 전술에서 수비수들의 전진 압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니 이런 화이트의 높은 집중력과 판단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이트는 센터백 치고 공을 몰고 운반하는 능력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공도 잘 다루는데 발도 빠른 편이거든요. 앞에 전진할 공간만 있다면 그대로 치고 나가서 공격 작업을 펼치곤 합니다. 아스날은 공격 시 자카를 밑으로 내리면서 3백 형태로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가 많았죠. 그 과정에서 양쪽 스토퍼는 공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전진했었습니다. 이런 스토퍼의 전진은 특히 리즈 같은 팀들을 상대로 효과가 큽니다. 앞에서 다뤘듯이 리즈는 데인마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후방에는 스페어맨을 둬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대신 전방에는 원톱으로 수적 열세를 맞는다고 했었죠. 이 말은 즉 리즈를 상대하는 센터백 중 한 명은 마크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리즈의 공격수가 왼쪽에 가 있으니 화이트는 자유롭죠. 앞쪽 공간으로 전진합니다. 주변 동료들이 다 1대1로 마크당하고 있네요. 그 대신 화이트에겐 전진할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박스까지 진입해서 크로스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기동력이에요. 이 경기 화이트의 터치맵을 보면 수비 지역보다 공격 지역에서 터치가 많네요. 굉장한 공격 본능을 뽐냈다는 걸 알 수 있군요. 이런 화이트의 전진 능력이 아스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됩니다. 이렇게 화이트는 장점이 많은 굉장히 트렌디한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화이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볼인데요. 선임자인 루이스와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공중볼 경합 승리 비율이 71대 49로 확실히 큰 차이가 나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화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의 낙하 지점 포착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즌 브라이튼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 장면은 상대의 롱볼에서 경합이었고 화이트 혼자서 헤딩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맞춥니다. 타격 지점이 불안하니까 공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위로 솟구쳐 버리는 거죠. 공의 낙하 지점보다 더 앞에 가 있었던 탓입니다.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브라이튼이 프리킥 공격 후 역습을 맞는 장면인데요. 화이트가 최후방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이트가 공중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세트피스 공격에는 상대 박스로 투입하기보단 뒤에 머무르게 할 때도 많더군요. 센터백이 공중볼에 문제가 있는 건 좀 치명적이긴 한데 근데 뭐 약점이 없었으면 라모스 후계자로 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렇게 화이트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스날이 이런 선수를 영입했다는 게 참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워낙 촉망받기로 유명한 선수여서 더 잘 나가는 클럽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이건 뭐 거의 외대고래를 완전 영입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좋은 영입이에요. 아니 게스날린 밀리안도 좋은 영입이라면서요. 파티도 무슨 제라드 씹어먹을 것처럼 소개하더니 턴오버나 존나 하고 이게 뭡니까?